밤낮에 빨개 벗고 필립을 안 할 수가 없어. 해보면 열심히 샤워를 했대더라.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걸린 거예요. 예. 일단 걸린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갈 수도 없으니까 저 친구가 무슨 얘기 하나 그냥 대충 들어보고 또 이친한 사람 모였으니까 재미난 시간 갖고 오늘 저녁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술을 하다 보려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파워포인트를 배웠어요. 며칠 전부터 파워포인트를 일단 유경희 동물한테 배웠고 이걸 해갖고 해봤어요. 괜찮게 만들었죠? 자, 일단 신규식이 누군가 참 신규식이는 도대체 어떻게 60년 가까이 살아왔고 그다음에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참 다 알아보기 힘들겠죠. 제가 생각해도 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대충이라고 좀 알아보고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신규식은 누구인가? 잘생겼죠? 저도 젊었을 땐 제가 잘생긴 건 잘 몰랐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주 괜찮습니다. 이 신규식이를 아까 우리 김성문 동문이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학설이 많아요. 제가 탁구를 잘 친다고 해서 배제 3대 탁구 선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표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설책을 냈다고 해서 배제 3대 문학가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데, 김성월 선배, 나도영 선배에 이은 3대 문학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3대 미남이다, 김재현이도 있지만, 김재현, 강낙중, 신규식을 이렇게 얘기하고 3대 미남이라는 사람도 있고, 2P3S에 자주 등장한다, 이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저도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엄청나게 많은 업앤다운이 있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오래된 선배님들 계셔서 좀 죄송하지만 오래 살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 인생을 이렇게 메토로로 나눠볼 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두 군데를 찾아가고 배제하고 그다음에 제가 미국 생활할 때 그 두 군데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를 하면서 제가 어떤 인생을 사는가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제에서의 신규식의 황당 사건. 이 황당 사건이면 제 입장에서 봐서 좀 당황스러운 경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제가 이 음악도 쫙 집어넣습니다. 이 배제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는데 그 중에 꼭 추려보자면 4가지를 추려봤어요. 시간 관계상 가수 놓고 2가지만 간단히 얘기해보는데 뭘 얘기할까요? 감마학원 사건. 감마학원 사건 또 하나. 생물관 사건, 조기과학 사건. 다 알겠습니다. 다 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2개만 조기과학 사건하고 감마학원 사건만 하겠습니다. 조기과학 사건은 우리 여러분은 아는 분도 알겠지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삼국지같이 3개 국가가 이 베젤이라는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전투를 벌였어요. 그래서 얘기하기 좀 곤란하지만 이니셜로 얘기하면 D 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D 나라 알죠? 동동이라고 말하는데 하여튼 그런 D 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D 나라가 맨 처음에 주도권을 잡았어요. 근데 너무 일찍 전성기를 맞이하다 보니까 쇠퇴기도 너무 빨리 와갖고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군사들이 전부 다 전사를 하는 바람에 주도권을 잃고 말았어요. 그래서 2번째 주도권을 잡은 나라가 누구냐면 B나라. B나라 보이지 알아요? 백경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지하에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B나라의 주도권에 반기던 군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G나라라고 하든가 그런 나라입니다. 여기 이거 비슷해요. 그래갖고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일전을 벌이게 되는데 대회전의 장소는 배제했던 대강당이었어요. 근데 강당을 건축하는 도서는 어디냐면 밴드부였어요. 근데 밴드부의 홍은식이가 저는 참가를 안 하려고 했는데 홍은식이가 장소를 무료로 대관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30여 명이 붙어가지고
대회전을 벌였는데 그 결과는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른다. 근데 결론적으로 35명인가가 정학을 당했어요. 그 미친놈들이지 고3 애들이 무슨 고3 때 정학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5명이 정학을 당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도부실에 가야 돼요. 정학이라고 하면 그 훈장이 아니고 벌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너희들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공부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집에 있는 게 아니고 학교에 와요. 그래갖고 교도부실에 가서 맨날 안성문 쓰고 그 다음에 자습을 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 그 정원 수영위원이 8명인가 10명밖에 안 돼요. 근데 35명이 무식한 애들이 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 다음에 거기 4명인가 그 이미 거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자범이죠. 뭐 담배 피다 걸린 놈, 뭐 연애하다 온 놈, 뭐 극장 갔다 걸린 놈, 자범들 몇 명들이 기가 질려갖고 이 애들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 회의를 해갖고 얘네가 안 되겠다. 먼저 방학을 시키자. 그래갖고 졸지에 고3 때 6월달에 방학을 하고 말았어요. 뭐 우리 집에서는 제가 왜 학교를 안 갈까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벌써 대학교 입학했나 고3 때? 이 엄청난 사건이 조기 방학 사건입니다. 그때 그 고3 때 장모군 이름은 뭐 얘기했었는데 뭐 장덕준인가 뭐 걔는 고3 때만 정학을 3번을 당했어요. 간마학원 사건이라는 거는 제가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40이 되다 보니까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영어 선생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 김문기하고 어부에게서 굉장히 도와줬어요. 왜냐면 진우하고 진원이가 이제 4학년 모았는데 그 친구들은 뭐 하자고 내가 영어를 가르쳤어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동생, 형, 누나 소개하고 친척 소개하고 학생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학생이 분당에서 서울까지 줄을 섰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학원을 냈어요. 학원을 냈는데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엄청 제가 저도 많이 벌었어요 사실. 근데 하여튼 문제가 좀 생겼어요. 뭐냐면 어떤 분들이 그만두는 거예요. 왜 그만두냐 하니까 수학 시간과 겹친다는 거예요. 영어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학. 그래서 안 되겠다. 너 수학 선생님을 하나 모셔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훌륭한 선생님을 모셔오면 좋은데 고심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누구냐면 박오순이를 만났어요. 박오순 변호사. 근데 박오순이가 하는 얘기가 써이기 알아요? 김서익 선생님, 써이기라고 하는데 김서익 선생님이 그 오순이의 법률적인 문제로 상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락처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근데 김서익 선생님이 아시다시피 그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잘 가르쳤거든. 그리고 S대에 나오고 같은 장학기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 얘기를 듣고 내가 저도 사실 약간 문제가 있죠. 그냥 이제 찾아가서 시작하고 선생님 지금 뭐 하십니까?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 간마학원에 초빙을 했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그 은사님을 내가 강사로 모시고 이렇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때 김서익 선생님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냥 수학만 배운 게 아니고 제가 하도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집에서 적금을 해야 하고 과외를 시켰는데 누구한테 배웠냐면 김서익 선생님한테 과외를 했어요. 그때 같이 했던 애가 누구냐면 이병창이, 그 다음에 유희근이, 그 다음에 산악구 꽁치, 김정희 이렇게 반상대 옆에 가면 과외촌이 있어. 거기서 과외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면서 과외 선생님을 또 졸지에 학원 원장이 돼갖고 이 영어 수학 파트너를 하고 있으니까 이 운명의 장난을 어떻게 해석을 해줄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을 모셔다 놓고 궁금한 걸 물어봤죠. 저희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사실 무근이도 있지만 무근이 때문에 사실은 불쾌한 적이 많아요. 왜냐면 무근이 때문에 제가 중고등학교 2년 동안 한 번도 전교 1등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인데 아저한테 김철 선생님 같이 밥 먹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김철 선생님이 그럼 네가 뭐 전교에 2등을 했다는 거냐? 그게 아니고 저는 성질이 나빠서 1등 아니면 꼴등으로 갑니다.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무근이 잘 아시죠? 우와 잘 알지. 내가 무근이만 하는 게 아니라 무근이 형도 알고 그 무근이 아버님도 잘 알아. 아버님한테 신세도 많이 줬어. 그런지 김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선생님들은 무근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걔 무서운 애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가 공부를 잘하니까 뭐 어려운 질문 해갖고 창피할까봐 선생님들이 좀 겁먹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얘는 수업 시간에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술 한잔 먹고 좀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학 시간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수업 시간에 다 그런 거예요. 선생님들이 무근이를 되게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집중을 잘, 문제도 원래 얘기하면 집중 안 했는데 집중 안 하고 있잖아.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궁금한 걸 다 물어봤죠. 학교에서 애들만 싸움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경우에 있어서 싸움을 했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그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또 어떻게 알았어? 제가 다 압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요. 누가 주로 싸움했습니까? 말도 마. 박창훈 거, 최목현, 맨날 싸움해. 왜 싸움해요? 그 두 분 다 고대 나왔는데 왜 싸움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박창훈 선생은 야 이 새끼야, 나는 우리 회장님이 말 조심하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들이라고 야 이 새끼야, 나는 배제에서 고대 갔는데 난 중간을 한 건데 넌 이 새끼야 서울고등학교 아니야. 서울고등학교에서 얼마나 공부 못해서 고대 가서 이 새끼야. 그러면서 땡되는 거야. 풍문이 막 나와요. 근데 또 최목현 선생은 내가 그래도 서울고등학교에서는 짱이었어. 내가 이래 그러니까 S대를 못 가고 K대를 갔지. 그러면서 또 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싸워갖고 맨날 최목현 선생이 얼굴 깨져갖고 배제해도 됩니까? 박정우 선생이 얼마나 무식한 사람인데 깨지고. 제가 그래서 이 배제 내 선생님이 다 알았어요. 배제가 왜 있다고 하고 저쪽에 그 선생님들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이 용인 가서 학원을 하시는 것까지 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달 얘기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일단 배제 얘기를 끝나고 미국의 황당 사건에 대해서 제가 미국에 한 10년 살았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 중에 좀 추려보면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만 얘기를 시간만 해서 뭐라고요? LA 폭동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걸 한번 볼게요. 사실 그냥 괜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냥 상식상 물어보는 거예요. 3번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너무 오래거든요. 3번 공장 폭발 사건. 이건 폭발이라고 할 수도 있고 폭파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지금도 이게 많이 불끈불끈 올라오지만 너무나 교만하고 하늘 무서운 줄 몰랐어요. 젊었을 때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좀 교만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가게 된 이유도 사실 성질 때문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권희영도 아시지만 제가 LG에 다니면서 출장을 하는데 독일 출장을 하는데 3달씩 보내는 거야. 그걸 2번을 보내요. 6개월 동안 출장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좋아하는데 그게 지겨운 거예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독일 지사를 하려고 했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거 싫거든. 날씨도 좀 중하지 특히 독일 여자들 아주 보기 흉하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과장부장한테 제가 미리 얘기했어요. 난 독일 지사 가기 싫어요. 난 외국에 나가는 거 싫어요. 꼭 내가 오래시면 미국 지사를 내보내주세요. 내가 미리 경고를 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사 발령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질이 나서 딱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니들이 안 보내면 내가 못 가냐. 내 자력으로 LA 가겠다고 해서 내가 LA를 갔어요. 뭘 갖고 갔냐? 아메리칸 드림을 어떻게 해볼까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갔는데 결국은 생거지가 됐습니다. 생거지가 되고 이제 월급쟁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신문 광고를 보고 어디 가겠냐면 머신샵이라는 데가 있어요. 머신샵. 머신샵이 뭐냐면 우리 지금도 물레동에 가면 좀 있어요.
쇠를 이렇게 깎아갖고 무슨 기계 파트나 뭐 이런 걸 만드는 걸 머신샵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 큰 그 공장이더라고. 거기 제가 갔어요. 신문을 보고. 근데 가보니까 우연히 그 제너럴 매니저가 한국 사람이에요. 규모가 굉장히 큰데. 근데 저를 보더니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여태까지 온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래도 굿모닝을 할 수 있지 않냐? 내가 너를 키워주겠다. 그러면 나중에 내 은혜를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열심히 해봐라.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옷도 없는데 작업도 되게 많잖아. 졸지에 그냥 공동이가 될 뻔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너는 여기서 큰 사람이지만 이 업무를 알아야 되잖니. 그래갖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몇 달 동안 일단 일을 해라. 그러면서 일을 배정받았어요. 근데 무슨 일이냐면은 이렇게 쇠 뭉치를 기계에 집어넣고 가공을 해갖고 그걸 다 보이면 옆에 테이블에 주면 또 옆에 사람은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조금 너무나 쉬운 일이잖아요. 플라스틱 박스에 많이 왔는데 그게 뭐 간단한 거에 집어넣고 조금 있으면 기계가 유행하는 좀 꺼내갖고 또 이렇게 하고 계속 이거예요. 한참 하다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봉상을 하게 된 거예요. 쭉 쳐다보면서 자식들 열심히 하고 있냐? 내가 나중에 승진하면 잘 봐줄게. 그리고 나한테 미리미리 잘 해라. 내가 이거 잘 봐두고 이렇게 혼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빵 하면서 터진 거예요. 이걸 똑바로 집어넣는데 옆으로 집어넣고 기계가 터져버려요. 정전이 되면서 난리가 났어요. 먼지를 막 뒤집어 쓰고 난리가 나고 옆에 놓으면 그 9.11 난 줄 알고 막 엎드려 뻗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좀 더 불이 켜진 분이 제너럴 매니저가 오라고 먼지를 꽝장 뒤집어 쓰고 갔어요. 근데 이게 걱정이 엄청 됐어요. 왜냐면 그 기계값이 엄청 비싸다. 그래서 수백 명이 조업 중단을 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 제너럴 매니저가 나를 딱 보더니 한숨을 쉬더니 야 가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면 기계가 불어나면 어떻게 할 뻔했어. 얼마나 그 기쁜 마음으로 도망쳐갔는지 몰라요. 뒤에서 부를까봐 열심히 도망쳐가면서 생각했어요. 이 미국 사건, 미국에서 일어난 그 황당 사건이 여러 가지인데 이거를 대충 얘기를 하고 제가 이렇게 단어를 보면 예를 들어 우여곡절이다 또는 파란만장이다 이런 단어들이 저 신규 시기를 위해서 생기는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지 사건, 미국 사건 여러 가지인데 그 외에도 많이 여러 가지 수 없는 사건이 있는데 다 얘기할 수 없고 또 시간상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볼 때 제가 파란만장한 생각을 살았습니다. 그 외에 황당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 한번 보세요. 이 김모 씨는 포경 수술하다 죽었어요. 이 황당한 일이죠. 여기 이 여자 이 앵커 보세요. 제대로 뉴스 진행되겠어요? 이 남자 안 웃는 것 같아서 조금 있으면 부끄러울 얼굴이에요. 황당하게 포경 수술을 죽었고 방송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황당 사건 이런 게 저한테도 있었어. 제가 이관왕이 된 거예요. 이관왕. 지금 여기 보면은 요거 동일인물입니다. 동일인물. 근데 여기 이 사람은 이거 뭐하고 있냐면 코골이 수술. 코골이 수술인데 제가 얼마나 센가 하면은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이제 세트가 청년집에 가자면 2층인데 1층에서 제가 자면 2층에 사람들이 잠을 못 자요. 2층까지 흔들려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 코골이 수술 거의 초중고입니다. 초중고 코골이 수술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건 뭐냐? 회전근개가 끊어져갖고 봉합 수술을 했어요. 이것도 초지금이에요. 재활훈련 이런 거. 그런데 이게 이관왕이 아니고 여기는 대장암, 요거는 위암이에요. 제가 19년 전에 대장암 수술하고 4년 전에 위암 수술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당뇨, 고혈압, 심장병, 간염, 관절염 이런 거는
잡병이 사소한 잡병. 거의 뭐 부스럼이나 이 정도 수준이죠. 여기서 용규가 1g 정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신장이 지금 수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맞아요. 나머지는 저한테 덤비사를 병실이 무슨 뭐 갑상선 뭐 암성 이랬다는데 그건 부스럼. 쳐주진 않아요. 그래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어딜까요? 서울대병원? 네, 틀렸습니다. 힌트. 이거 뭐야 이거? 힌트. 요거. 써있냐? 어디 있어?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이 파란 조형물. 그렇죠. 여기 삼성이 헬리콥터도 지금 여기다 내리고 있는 겁니까? 제가 이게 그 지도 만든 거예요. 이 삼성의료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게 뭐냐면 본관이에요. 본관. 이거 뭘까요? 별관. 이거 뭘까요? 안병동. 제가 여기에 입원했습니다. 4년 전에 위암 수술을 하고. 여기에 6층에 입원했는데 여기서 뭐가 보일까요? 제가 여기 100번 들어갔어요. 여러분 대부분 뭐 100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날 쳐다보니까 이게 색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밤에 이게 아니네. 여기 술을 받다가 그냥 이러고 번쩍 가는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지나간 세월이 쫙 지나가면서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러면서 그 성경 귀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왜 이리 가냐? 이게 뭐냐면 우리 친구 권재현이가 삼성운동에서 작년에 제입니다. 내가 가면서 사진 찍은 거예요. 안타까워서. 삼성운동이 장례식장에 사실 제가 우리 건희 형도 계시지만 웅이 형 돌아갔을 때 제가 거기 2박 3일 동안 살았었어요. 왜냐면 웅이 형 돌아갈 때 좀 상황이 안 좋았어요. 형 가족들이 전부 다 교통사고로 당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없어 거기서 2박 3일 기록까지 했어요. 거기서 육신이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내 처지가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 귀절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뭐라고 써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다. 잘난 척 하고 좋은 거는 들꽃 정도다.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뿜니. 여호와가 불면은 그냥 날아간다. 이러한 귀절이 저절로 떠오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수술을 받기 전인데 여유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다 전화하면서 괜찮아. 내가 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 이제 여유 있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보니까 눈은 이렇게 하면서 뭐 아닌 척 하는데 이미 진싸움이야. 벌써 표정이 많이 약간 갔어요. 자세히 보세요. 이게 여유 있는 척 해보지만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렇게 되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맛이 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자꾸 다른 거. Where is my 여유?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좀 힌트를 주려고. 왜냐면 한국인 3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죽는다고 그래요. 36%가. 엄청 여기 암에 걸린 사람이 누가 있나요? 병실이가 아까 갑상선암 뭐 부스럼 말고는 없나? 그럼 여기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 자, 여기 그룹을 만들어 봅시다. 여기 3명, 이 중에 1명 걸립니다. 그럼 3명이 걸려요, 여기. 2명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면 36%에 33%가 아니고 2명 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병실이 저쪽 뭐 1명 걸렸으니까 아니다. 좋은 것도 아니라 자꾸 거론하지 마. 불만이 많구만. 내가 여러분이 걸릴 수 있고 가족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암에 걸리면 정말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새는 무슨 암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자꾸 홍보를 해갖고 그 희망을 주려고 그러지만 아무래도 좀 초주금이에요. 초주금.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엄청나게 고생이 많을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가 설렁으로 굽기가 힘든데 배를 자릅니다. 배를 자르는데 여러분 삼겹살 알죠? 그 처음부터 끝까지 내장에 자르는데 삼겹살이 나와. 그런데다가 아까 그 작고 맞은 얼마나 길지? 거기다가 내장을 잘라가고 입니다. 보통이 상상을 초월해요. 밤에 잠 한 잠 못 자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한 일주일이면 좀 나은되는데 그러면 이제 1시간 지나갔네. 1시간 지나갔네. 이렇게 세요. 그 조금 있으면 화내지면 이제 하루가 간다. 나중에는 1분, 5분밖에 안 지나갔어. 뭐 이렇게 돼요.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기다리냐? 항암 치료가 기다려요. 항암 치료는 완전히 죽여요. 제가 맨 처음에 대장암 걸렸을 때는 항암 주사를 맞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1년을 맞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맞냐면 한 달 단위로 맞는데 첫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사를 맞아요. 그리고 3주를 쉬어. 그걸 회복한 다음에 또 그 다음 달에 또 한 주 받고 3주 쉬고 이렇게 합니다. 그 왜 항암 주사를 맞냐면은 이 암세포가 특징이 막 분열을 빨리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새로 생기는 세포를 다 죽이는 게 항암제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같이 죽는 거야. 암세포하고 같이. 제가 4개월 맞고 의사 선생님한테 나 못 받는다고 나 죽여주세요. 한국에서 의사 선생님이 너는 나쁜 놈에 그러는 게 아니고 이해합니다.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두 번째 입원할 때 위암하고 나서는 먹는 항암제 주더라고. 1년을 먹었어요. 수술하고 큰 수술하고 나면 몸을 좀 치료를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거 먹으면 토해하고 먹을 수가 없어요. 막 그냥 그냥 몸이 그냥 가는 거야. 균형을 못 채워요. 엄청난 고통이 바로 이 암의 후유증으로 수술할 때 좀 그런 다음에 항암제를 통해서 그렇고 그래서 자꾸 나오네. 이걸 보면은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예요? 이게 찐빵이 나온 사람도 있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콧물이 막 나와갖고 중동전에 갖다 쓰는 시험이에요. 중동전 같아?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수술 좀 받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하다가 이렇게 됐어. 그런데 지금 더 문제가 뭐냐면은 정신적인 고통이 오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거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여러 번 죽습니다. 의사한테 진단받았을 때 죽고,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죽고, 수술 전날 죽고, 수술하고 나서 죽고, 그 다음에 며칠 있으면 진짜 조직검사 결과가 나와요. 오픈해갖고 조직검사하고 항암 치료하고 죽고. 근데 이 정신적으로는 정말 수술 들어가기 전날 이제 내가 죽는구나. 바깥에 창문 내다보면은 저절로 눈물이 나와요. 자동차가 싹 지나가면 근데 나하고는 여태까지 안 키고 있었네. 자동차가 지나가면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구나. 멋있는 빌딩을 보면은 눈물이 나면서 저건 나와. 모든 TV 드라마를 그래 자네가 나하고 이게 저절로 눈물을 내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없고 식과도 하지 않다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뭘 하냐면 유서를 써요. 야, 이게 내가 돈을 몇 푼 주고 이거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고 아이들 교육은 뭐 어떻게 하고 여보 나 엎드려서 시계도 하고 자겠어 이러면서 유서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게 한 번에 공포의 그 감정이 휘몰아치면 진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더 가까이 오면 그러면 나 죽으면은 화장을 해라 또는 매장을 해라 이런 지시가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병원에 가서 천장 본 적 있어요? 천장? 난 천장이 여러 번 봤어요. 왜냐면 웬만한 천장 못 봐요.
근데 수술실이 끌려가려고 그 구르마 위에 타면 천장만 보여.